첫 번째 구조 이론은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을 구조 이론이라고 봤는데, 에로우 앤드 브레너 이분들이 1964년에 이분들의 저술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지정학적 이론에서 우리 심리 기구를 나누는 기준은 exacerbate to consciousness라. 그러니까 의식의 접근성 여부, 의식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을 해줘요. 구조 이론은 뭘로 보느냐면 이너 월드와 아우터 월드로 나누었다. 이너 월드는 manifestations of the instinctual drives라고 하는 것은 욕동의 발현이라고, 그러니까 본능적 욕동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디의 세계죠. 그래서 내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 욕동이 발현되는 곳, 이게 이너 월드, 내적 세계를 이디의 세계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아우터 월드는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 외부적인 세계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순전히 내적인 욕동과 관련되는 부분과 외부 세계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 이너 월드와 관련되는 부분과 아우터 월드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한다면 서로 기준이 다르죠. 하나는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의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측면과, 의식에 대한 접근성 기준으로 나눈 게 1차적 구조 이론은 지정학적 이론이고, 2차 구조 이론은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라는 측면에서 본다. 보면 그 설명을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죠. 여기서 이고나 슈퍼이고가 이드하고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봐요. 이드는 아까 어떤 욕동 파생물들이 있는 곳이 이드라고 보는, 욕동의 파생물, 드라이브 데리버티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욕동이라고 하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이죠. 이런 것이, 본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본능으로부터 파생물이 생겨난다. 본능의 파생물이 이디의 세계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건 하나의 우리의 소망으로 드러나죠. 위시로. 성적인 어떤 소망이나 공격적인 소망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디의 세계를 구성하는데, 그래서 이드는 psychic representatives of the drive다. 욕동 파생물이 이드를 구성한다. 욕동 파생물들로 이루어진 것을 이드라고 봤어요. 그래서 드라이브가 바로 드라이브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그 구성물을, 이드의 구성물을 형성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뭘로 구성되는 거냐면, 외부의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 중에 외부 환경을 기대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곳을,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관련되는 기능을 가진 곳, 그게 이고의 영역이고, 슈퍼 이고는 우리의 마음의 도덕적인 개념, 그래서 moral precepts of our mind, 우리 마음의 도덕적인 관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our ideal aspirations라고, 우리의 이상적인 갈망이 슈퍼이고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we should do it. we should not do something. 그러니까 금지와
의무나 금지가 슈퍼이고의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뭘 하고 싶은가? 우리의 이상적인 어떤 소망은 무엇인가? 이상적인 우리는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런 것도 어쩌면 아이디얼 에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캐런 오나이식으로 이게 아이디얼라이즈 셀프 이상화된 자기죠. 캐롤라인은 신경적으로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봤더니 이게 슈퍼이고 현상 자체를 캐런 오나이는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고 하는 이상화된 자기가 바로 신경증을 일으키는 거다. 근데 이걸 우리 슈퍼이고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여기에서는 도덕적인 어떤 개념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 나는 가장 인자한 사람이 되고 나는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자기의 에스퍼레이션이라고 자기가 되고 싶은 이 소망 자체가 다른 쪽에서 본다면 캐런 호나이가 얘기했던 자기 이상적인 자기상이잖아요. 우리가 코웃의 날시스 이론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우리는 날시스즘이 어떻게 봤다라는 코웃은 그랜디오스 셀프, 그러니까 거대 자기와 또 하나는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탈 이마고라고 그래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개념을.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나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것은 코웃이 조금 인위적으로 나눈 두 개의 개념이죠. 어쩌면 그 코웃은 여러 사람들의 것을 많이 가져다가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를 합쳐서 본다면 이상화된 셀프라 캐런 오나가 얘기했던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상화된 자기는 어디에서 왔어요?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해요? 자기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착각하는 게 이상화된 자기잖아. 이걸 이 개념을 캐롤라이가 심플하게 이상화된 자기가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고 봤어요. 병리적인 것으로 봤더니. 그런데 이게 다른 얘기 같지만 프로이드가 봤던 슈퍼이고가 한쪽에서는 도덕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의 소망스러운 어떤 모습이라면 자기의 갈망, 소망이라는. 근데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은 캐롤라이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상화된 자기잖아. 이상적인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인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자기의 본성, 자기의 트루 셀프를 잘 발현시키는 발달된 모습의 이상적인 어떤 자기, 이런 아이디얼 셀프라는 이상적 자기라는 거, 이상화된 자기라고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트루 셀프가 아닌 아티피셜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이상적인 부모 원상에서 오는 건 뭐가 오겠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고 하는 건 팬터시라는 얘기예요. 이 판타스틱한 어스퍼레이션이니까 자기의 환상 속의 자기라는, 이 환상적인 자기를 자기라고 믿고 산다고 하는 얘기, 문제가. 그 판타스틱한 거지가 환상은 리얼리티가 아니니까 이건 도달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가 자명한 거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심각한 아이디얼의 셀프를 가진 사람은 행복해질 수도 없고 자기 스폰테이니어스한 이모션을 가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훌륭한 자기가 돼야 되니까. 이 훌륭한 자기가 보통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서 너는 이걸 잘하는 사람, 넌 이거 참 잘할 수 있어. 이 외부에서 주입된 것들이 이걸 자기라고 믿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이걸 좋아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나 자기 신체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부모님이 부러워서 너도 이거 잘할 수 있으라고 주입됐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트루셀프하고 자기는 이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엉뚱한 재능이 있는 것을 착각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슈퍼이고의 내용은 이것도 전부 익스터널하는 것하고 관련이 되죠.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 내면화된 것. 그러니까 부모가 내면화된 게 슈퍼이고라고 하는 거고, 아이디얼 에스피레이션이라는 것도 정말 어떤 이상적인 추구 이상적인 이상이라고 할까요? 이상을 이게 슈퍼이고의 일부인데, 어떨 때는 슈퍼이고라는 말이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죠. 슈퍼이고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모럴 컨셉, 근데 이게 모럴이라는 것도 실제는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럴 컨셉이라고 봤지만 프로이드가 잘못 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률은 어떤 슈퍼이고에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슈퍼이고에서 얘기하는 도덕은 부모님의 비유에 맞는 것이 좋은 거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규범으로서 얘기하는 선악이나 어떤 도덕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유익하거나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그런 개념 이전에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이런 것,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착한 거예요. 굿이고 배드는 부모님으로부터 야단받거나 비난받거나 처벌받을 것 같은 것은 나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도덕관이 사회적인 도덕관과 같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일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의 태도가 사회적인 규범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사회적인 규범을 무시하거나 사회적인 규범 자체를 가치 없다고 보는 부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가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와서 행동을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너 왜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라고 야단맞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이 아이의 착한 것은 뭐예요? 자기 부모가 원하는 모습에 자기가 착한 모습이죠. 사회가 가리키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을 슈퍼이고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 도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고 사이칼로지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치료 기법이 뭐냐면 하시한 슈퍼이고를 완화시키는 게 치료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슈퍼이고 개념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슈퍼이고가 하시한 슈퍼이고를 완화시키는 게 치료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캐런 호나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이 슈퍼이고가 뉴로시스를 일으킨다 얘기. 그러니까 이런 슈퍼이고의 이거 자체가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고 뉴로시스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고 이렇게 봤던 캐런 호나의 견해하고 실제로는 통하는 얘기예요. 슈퍼이고가 정상적인 슈퍼이고가 있다고 하는 걸 좀 병리적인 슈퍼이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혹한 슈퍼이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가혹한 슈퍼이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디얼라이즈 셀프 가능성들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슈퍼이고의 개념 자체는 뉴로시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라고 봤던 거죠. 이런 캐런 호나이가 선각자라고 하는 게 이분이 이런 슈퍼이고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의 3종 구조 이론 자체를 부인하고 대인관계 정신분석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찰스 브레너가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가장 최고의 이론가가 마지막에 깨친 게 이 이드 슈퍼이고라는 이 마음의 3종 구조 이론, 프로이드가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던 이 구조 이론 자체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적용 가능한 거 아닌가요? 초자아 개념이나 뭐 이런 게 신경증. 그러니까 이론은 충분히 적용이 되는데 뭐냐면 구조를 표기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인간을 그런 구조 이론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임상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틀로서 인간을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역동의 덩어리들,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이브 데리버티브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역동으로부터 오는 역동의 파생물들, 역동의 대표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디의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잔뜩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외부 현실을 봐가지고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이걸 억누르는 부분이. 그래서 마치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역동 중심이고 하나는 환경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마음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별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개념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아까 얘기들 역동만 추구하는 또 마음이라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찰스 브루너가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뭘 하고 싶은 역동이 있어요. 뭔가를 역동이 있으면 그 역동을 그대로 실현하고 싶은 경향과 이걸 실현했을 때 오는 뒤탈.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건 어른이건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충동을 따라갔을 때, 충동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하는 자기의 재난적인 상황, 카타스트로피라는 용어를 썼는데, 엄마를 잃어버렸거나,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거세당한 경험이나, 아니면 처벌받은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소시에이션이. 그러니까 이런 역동의 출현과 함께 이런 어떤 불안이나 우울한 이 정서가 일으켜지면서 방어 시스템이 작용한다. 그리고 일부 방어가 일어나지만 그냥 방어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쫓아간다는, 역동을 실현하고 싶은 건데, 모든 행동 속에는 이것이 다 컴프로마이즈 포지션이에요. 한쪽에서는 역동을 실현하는 것과 역동에 대한 방어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어느 한쪽에서는 이 역동 중심의 마음이 있고 방어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그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건 어느 마음이에요? 이고잖아. 슈퍼이고나 이드가 방어를 세력이죠. 이드는 이 원시적인 욕망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과 욕망이 사회 규범에 맞도록, 아니면 욕망에 의해서 지나치게 자아라고 하는 욕망에 너무 휩쓸려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고 헬프리스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인간을 이해하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구역지에 있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쉽지 않아요. 많은 자아심리학자들이 이 찰스 브렌너의 이걸 이고 사이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쫓아내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만큼 충격적인 얘기죠. 모든 이론이 이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이 스트럭처럴 티어리를 중심으로 모든 이론들이 다 세워져 있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20년이 다 됐는데 이 이론들이 이고, 슈퍼이고, 이드라는 개념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론서들이 다 나왔는데, 이분이 인간을 이해할 때 이고, 이드, 슈퍼이고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심플하게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이라는 것으로
모든 심리 현상을 다 통과를 하자고 주장하고 나오니까 거기에는 이분을 따라서 이 모든 컴플릿 티어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룹이 있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이고 사이클도 얼마든지 있겠죠.